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2년간 수혜를 볼만한 섹터 4가지를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수익, 그러니까 건강한 계좌를 위해서겠죠. 빠르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기름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FOMC 이르면은 내년 금리 인상, 미국 연준 내년 금리 인상 시사, 다우 1% 상승 마감. 자, FOMC가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FOMC에서 딱히 말은 없던데 뭘 보고 금리가 오른다는 거지? 그거는 바로 점도표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한번 어떤 건지 정말 깔끔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도표가 바로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미국 연준에서 FOMC가 끝나면은 이러한 종이를 딱 주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뭐냐, 모스보온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래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 있죠? 이거는 연도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21년, 22년, 23년, 24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러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오른쪽은 1.0, 2.0, 3.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걸 보시면 다들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돼요. 자, 21년에 점이 전부 다 이렇게 쭉 밑에만 깔려있죠.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이번 FOMC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2021년에는 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여기에 점이 찍혀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년이죠. 내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18명 중에서 9명은 내년에도 금리 올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한 칸 위에는 6명이 이렇게 금리를 한 차례 올려야 된다, 여기에 투표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8명 중에서 3명이 금리를 2차례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도표를 보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기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2023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3년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 6명이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표를 해석을 하자면은 별일이 있지 않는 이상 2023년에는 금리가 1.0 이상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언젠가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걸 봤더니 결국에는 금리가 2.5까지 올라갈 것,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최소한 몇 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없으면은 이러한 가정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방금 전에 보신 게 9월 점도표인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지난 점도표랑 비교인데요. 만약에 3개월 전보다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면은 앞으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시면은 2021년 6월 점도표는 내년에는 금리 동결이 11명이었고 그 다음에 인상을 말하는 게 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은 0.1%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금리 동결은 9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9명으로 2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이 0.1에서 0.3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최소한 한 번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자, 기름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드의 자료를 참고하자면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2% 상승을 전망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연동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점도표 때문에 내년 금리 인상 1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내후년에도 금리 인상 3회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뭐 그런갑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상 답지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페드에서 우리에게 이미 답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지에 뭐가 적혀있나 그걸 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 상승 수혜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 3년간 공부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유,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세 번째는 곡물,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리분들이 위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위 4가지의 섹터를 공부를 해보시고요.
혹시 기림분들 중에서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다가 관련된 기업을 이유와 함께 적어주신다면은 저 기릿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연준에서 발표한 힌트를 가지고 향후 2-3년간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지 그런 거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기림분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해진 미래에 하루하루는 다를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은 어느 정도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